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프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이제 NBA 파워포워드 역대 탑 10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러 정말 슈퍼스타들이 이 포지션을 거쳐가서 설왕설래가 많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제가 먼저 소개시켜드릴 이 탑 10의 기준, 그 다음에 출처는 바스켓볼 레퍼런스닷컴입니다. 이 레퍼런스닷컴이 선정한 탑 10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탑 10을 간단하게 순위로 나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가 선정한 역대 NBA 파워포워드 탑 10, 10위는 케빈 맥헤일입니다. 1957년 12월 19일생, 2m 8cm의 아주 훌륭한 키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팔 길이가 거의 2m 35 이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윙스팬이 길었던 선수였습니다. 1980년 드래프트 1라운드 3순위로 지명을 받았고요. 보스턴 셀틱스 한 팀에서만 뛰었습니다. 평균 기록을 살펴보면 971경기, 1000경기를 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적이 조금 아쉽긴 해요. 17,335득점, 그리고 7,100개 리바운드를 걷어냈었고, 리바운드는 좀 아쉽지만 블락은 굉장히 잘 쳐냈습니다. 통산 블락샷이 1,700개에 가까웠죠. 보스턴에서만 1980년대를 뛰었기 때문에 당연히 챔피언은 총 3회였습니다. 81년, 84년, 86년. 그리고 유일했던 퍼스트팀 선정은 87년. 그리고 올스타에 총 7번 이름을 올렸고, 수비에서 두각을 드러냈죠. 특유의 긴 팔을 활용해서 또 공간 인지 능력도 굉장히 좋았었고, 수비 퍼스트팀 3번, 그 다음에 세컨팀 3번, 그리고 84년과 85년은 식스맨상을 2년 연속 받았습니다. 참 이력이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선수죠. 식스맨상 2번 받고 무럭무럭 성장하더니 87년에 퍼스트팀, 그리고 수비는 벤치에서 나올 때부터 잘 하면서 총 수비팀에 6번 이름을 올리는 굉장히 수비가 훌륭했던 선수였습니다. 공격도 좋았죠. 특히나 이 맥헤일 특유의 풋워크는 훗날 케빈 가넷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줬습니다. 자, 레퍼런스 선정 9위는 밥 패티트입니다. 고대 선수죠. 1932년생이니까 진짜 거의 뭐 할아버지뻘 되는 선수입니다. 2m 6cm.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호크스에서 팀을 또 우승으로 이끌었던 그런 경력이 있죠. NBA 통산 800경기를 뛰지 못했지만 평균 득점은 무려 26.4득점, 리바운드 16.2개였고요. 792경기 뛰었는데 평균 득점이 워낙 좋다 보니까 통산 기록이 제법 훌륭합니다. 2만 득점에 12,000개 이상의 리바운드를 걷어냈죠. 58년 세인트루이스 호크스의 우승을 이끌었고, 올스타에는 11년 연속 선정됐던 인기가 많은 선수였습니다. 정규 시즌 MVP 2번, 퍼스트팀 10번, 세컨팀 1번, 득점왕도 2번이었고요. 모두 득점왕을 차지했을 때 정규 시즌 MVP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리바운드도 등한시하지 않았죠. 리바운드 총 3번, 루키 퍼스트팀, 농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습니다. 만약에 밥 패티트가 이런 고대 옛날 선수가 아니라 현대 농구에서 이런 기록 쌓았더라면 저는 무조건 랭킹은 올랐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만큼 아주 위대한 빅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8위는 현역 선수인 앤서니 데이비스를 레퍼런스가 선정했네요. 93년생으로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커리어가 남아있는 편이고, 2m 8cm에 윙스팬이 2m 27cm, 굉장히 긴 선수입니다. 2012년 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로 뉴올리언스에 지명을 받았고, 뉴올리언스에서 오랫동안 뛰다가 결국 레이커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레이커스를 보내달라고 땡깡 피웠죠. 그리고 레이커스에서 곧바로 우승을 달성했고, 지난 시즌 도중에 충격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댈러스에 새롭게 둥지를 텄죠. 아직까지 800경기를 못 뛰었습니다. 그만큼 부상이 잦았는데 그래도 평균 기록은 더블이고요. 2.6 어시스트는 그렇다 치더라도 1.3 스틸, 2.3 블락샷을 보면 가로 세로 수비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통산 기록은 현재 진행형인데 이대로 간다면 충분히 2만 득점, 1000 리바운드는 가능해 보이죠. 그리고 어시스트 2000개 돌파, 스틸과 블락샷, 일단 스틸은 1000개를 넘겼는데 블락샷도 이대로 간다면 200개 이상은 분명히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상 내역도 제법 화려하죠. 챔피언에 한번 올랐고, 퍼스트팀 4번, 세컨팀 1번, 그래서 올 NBA팀에는 총 5번 이름을 올렸습니다. 블락샷은 1위가 무려 3번이었고요. 올스타 10번, 그리고 올 수비팀 역시도 올 NBA팀과 마찬가지로 총 5회 이름을 올렸습니다. 디펜시브 퍼스트팀 3번, 세컨팀 2번, 그래서 공수겸장이다, 투웨이 플레이어다, 그리고 또 챔피언 반지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에서는 앤서니 데이비스를 8위로 꼽았습니다. 자, 레퍼런스 기준 7위는 바로 엘빈 헤이즈입니다. 엘빈 헤이즈 1945년생 선수였고요. 샌디에고 휴스턴 로켓츠, 같은 팀입니다. 거쳤고, 볼티모어 워싱턴 블리츠, 그리고 워싱턴 블리츠를 우승으로 이끌었었죠. 그리고 막판에 휴스턴 로켓츠에서 다시 경력을 마무리했습니다.
1303경기 뛰었으니까 비교적 옛날 선수치고는 많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기록 자체도 21득점, 12.5리바운드, 1.8어시스트, 블락샷도 2개였습니다. 통산 기록은 27,000득점이니까 와, 리바운드 16,279개. 어마어마한 그런 두적을 쌓았고 블락샷도 1,700개였습니다. 78년 바로 워싱턴에서 우승을 달성했었고 퍼스트 팀 3번, 세컨드 팀 3번, 그래서 올 NBA 팀 6번, 올스타 12번, 그리고 수비도 곧잘했죠. 최전성기의 디펜시브 세컨드 팀에 2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밥 패티트와 마찬가지로 득점왕과 리바운드왕에도 나란히 선정이 됐었죠. 굉장히 활약이 좋았었고, 다만 이 선수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괴팍했다고 해요. 그래서 언론에게도 인기가 없었고 여러모로 또 과소평가받는 선수라고 하는데, 저도 당연히 엘빈 헤이즈의 현역을 지켜보지 못했고 영상으로만 봤습니다만 지금 이런 누적이라든지 또 기록, 성과, 근데 플레이 스타일을 놓고 봤을 때는 도리어 약간은 과소평가받는 선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레퍼런스가 선정한 6위는 바로 야니스 아데토쿤보입니다. 이 레퍼런스가 만든 시점 자체가 1년이 좀 더 지났어요. 1년이 지난 시점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니스에 대한 지속적인 과소평가는 분명히 현지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6위, 현재 94년생이고요 아직까지 커리어가 남아있죠. 2m 11cm에 엄청난 운동 능력을 자랑하는 선수고, 드래프트 순위 자체가 15순위였으니까 로터리 픽 바깥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박 쳤죠. 1라운드 15순위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선수는 야니스와 더불어서 카와이 레너드죠. 자, 야니스는 2013년부터 미러키 원클럽 맨으로 뛰고 있고요. 현재까지 859경기 뛰면서 평균 23.9득점, 리바운드 9.9개, 어시스트 5개, 스틸과 블락샷도 1개 이상입니다. 통산 기록 이미 2만 득점 넘어섰고요. 리바운드 10,000개 이상은 명확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이고, 어시스트도 5,000개 돌파 예약되어 있습니다. 스틸과 블락샷도 이대로 간다면 나란히 또 1,000개 이상을 기록하게 될 텐데, 수상 내역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2021년 우승, 정규 시즌 MVP 2번이고요. 퍼스트 팀 7번, 세컨드 팀 2번입니다. 올 NBA 팀 벌써 9번이고 이대로 간다면 2자리 충분히 기록할 수 있고요. 디포이도 받았어요. 2020년에 올해의 수비수상. 그리고 수비팀에도 총 5번 이름을 올렸습니다. 퍼스트 팀 4번, 세컨드 팀 1번, 그리고 NBA 컵 대회 우승은 물론 부록이긴 합니다만 또 컵 대회 MVP까지 이름을 올렸었고, 올스타에 9회, 그리고 기란발전상 2017년을 받으면서 이때부터 서서히 슈퍼스타의 대열에 들어섰죠. 저는 야니스의 평가는 앞으로 훨씬 더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고, 레퍼런스가 매긴 야니스의 6위는 저는 조금 낮은 편이 아닐까. 제가 야니스를 썩 선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5위는 제가 현역 때 너무나도 좋아했던 찰스 바클리입니다. 자, 찰스 바클리 1963년생, 그리고 198cm라는 정말 파워포드로 뛰기에는 말도 안 되게 작은 키였죠. 일각에서는 6피트 5인치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195cm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팔 길이가 물론 엄청나게 길긴 했지만 참 인간 승리의 표본이죠. 84년 드래프트 1라운드 5순위로 필라델피아의 지명을 받았고요. 필리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뛰었고, 피닉스로 이적을 해서 이적 첫 해에 파이널을 오르지만 우승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휴스턴 로켓츠로 건너가서 하킴 올라주온, 클라이드 드렉슬러와 함께 호흡을 맞추지만 역시나 무관의 제왕으로 남게 됐죠. 1,073경기 뛰면서 기록 굉장히 훌륭합니다. 22.1득점, 리바운드가 무려 11.7개, 어시스트 3.9개였고 바클리가 수비는 못했지만 손은 빨랐어요. 스틸 1.5개였습니다. 자, 통산 기록도 23,000득점, 12,000 리바운드, 4,000 어시스트 이상이니까 참 위대한 활약을 펼친 선수죠. 자, 수상 내역 살펴보면 1993년 팀을 피닉스로 옮기자마자 MVP 받았고요. 퍼스트 팀 5번, 세컨드 팀 5번이니까 올 NBA 팀에 총 10번 선정됐습니다. 11번이군요. 서드 팀까지. 그리고 올스타 11번, 그리고 루키 퍼스트 팀, 또 리바운드 왕, 그리고 2006년에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수비에 대한 지표가 전무하죠. 수비 수상 경력이 아예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좋은 활약을 펼쳤고 고점이 높았던 선수였고 1옵션으로 장기간 활약을 했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레퍼런스 기준으로 4위는 바로 덕 노비츠키입니다. 자, 노비츠키는 비교적 최근 선수고 2m 13cm의 센터를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키인데 아주 슈팅이 좋았고 파워포워드로 활약을 했었죠. 노비츠키가 뛰었을 때 최전성기에 있었던 선수가 바로 팀 덩컨, 케빈 가넷, 크리스 웨버 이런 선수들이었어요. 그 선수들과 함께 동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노비츠키의 이런 성과는 더욱더 빛을 발하겠죠. 98년 드래프트 1라운드 9순위로 밀워키 벅스의 지명을 받고 곧바로 로버트 트레일러와 트레이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댈러스 한 팀에서만 21년 동안 뛰었고요. 1522경기를 뛰었습니다. 진짜 많이 뛰었죠. 엄청나게 길게 장수했습니다. 평균 기록이 말년에 기록을 많이 까먹었음에도 불구하고 20.7득점, 그리고 7.5리바운드, 2.4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 3점이 무려 38%였습니다. 자, 물론 신장에 비해서 수비력은 떨어졌어요. 그리고 리바운드는 많이 잡아냈지만 스틸과 블락은 평균 0.8개씩에 불과했습니다. 자, 하지만 통산 기록이 굉장히 훌륭했죠. 이 누적은 무려 31,560점, 길게 뛰기도 했지만 전성기에 평균 득점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줄곧 24점, 25점까지 또 기록을 했었고 통산 3만 득점 당연히 넘겼습니다. 자, 그리고 리바운드도 곧잘 잡아냈어요. 좀 약간 유약할 것이라는 이미지와는 별개로 리바운드를 곧잘 걷어냈었고 총 리바운드가 무려 11,489개였습니다. 그리고 어시스트 3,600개, 스틸과 블락샷은 나란히 1,200개 이상. 누적이 아주 훌륭한 자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수상 내역은 2011년 그 마이애미를 꺾고 챔피언에 올랐고 정규 시즌 MVP는 2006-2007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NBA 팀에 총 12번이나 선정됐어요. 퍼스트 팀 4번, 세컨드 팀 5번, 서드 팀 3번인데 말씀드렸듯이 이 기록이 던컨, 가넷, 웨버와 싸워서 낸 기록이라는 거, 쌓은 성과라는 거, 이게 높은 평가를 줄만 하죠. 올스타에는 총 14번 선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2023년에 당연히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습니다. 자, 4위는 케빈 가넷입니다. 네, 케빈 가넷 1976년생, 그리고 2m 11cm의 아주 신체 조건과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였고 윙스팬도 무지하게 길었습니다. 2m가 29cm였고요. 1995년 드래프트 1라운드 5순위로 미네소타에 지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에서 아주 오래 뛰었죠. 하지만 보스턴으로 이적해서 곧바로 우승 달성했었고 브루클린 네츠 그리고 다시 미네소타를 거쳐서 은퇴합니다. 1,462경기를 뛰었어요. 평균 득점은 17.8득점. 앞서 소개한 선수들에 비해서 확실한 득점 루트라든지 전체적인 볼륨 자체는 다소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케빈 가넷에게는 환상적인 리바운드 능력과 수비력이 있었죠. 통산 리바운드가 1,462경기 뛰면서 10개였어요. 그리고 3.7 어시스트. 포인트 가드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아주 훌륭한 볼 핸들링 그리고 플레이 메이킹이 있었고 스틸과 블락샷은 무려 1.3 스틸, 1.4 블락샷입니다. 이런 수치를 보더라도 수비를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가 있죠. 통산 득점은 26,000 득점, 누적이 꽤나 훌륭합니다. 리바운드 거의 15,000개, 어시스트 5,000개 이상, 스틸도 2,000개 기록할 뻔했고요. 블락샷 2,000개 넘겼습니다. 자, 수상 내역도 화려하죠. 2008년에 챔피언 올랐고 2003-2004 시즌 미네소타 소속으로 정규 시즌 MVP, 그리고 올 NBA 팀은 9번. 이게 조금 아쉬울 수 있죠. 하지만 4번 퍼스트 팀, 3번은 세컨드 팀, 서드 팀 2번이었고 그리고 올해 수비수상도 2008년에 받았습니다. 올스타에는 15번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 케빈 가넷이 고평가를 받는 이유는 올 NBA 팀 수상 횟수라든지 퍼스트 팀 수상 횟수, 그 다음에 득점력이 좀 아쉽긴 했지만 디펜시브 퍼스트 팀이 무려 9번이었어요. 무려 9번. 그리고 디펜시브 세컨드 팀이 3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케빈 가넷이 36살까지 디펜시브 팀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비를 위해서 태어난 선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전성기였던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4년 연속 리바운드 왕 그리고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됐습니다. 케빈 가넷이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수비 쪽에 방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위는 바로 칼 말론입니다. 1963년생 2m 6cm의 아주 정석적인 파워포워드였죠. 1985년 드래프트 1라운드 13순위로 유타 재즈에 지명을 받았는데 보통 13순위 하면 좋은 슈팅 가드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 도노반 미첼, 데빈 부커, 자, 이런 선수들이 13순위 지명자인데 말론도 13순위로 유타 재즈에 선택을 받았고요. 유타 재즈에서만
20년 가까이 뛰다가 우승을 위해서 2003-2004 시즌에 레이커스로 이적을 하지만 불미스러운 사고도 있었고 다치기도 했었고 결국 준우승만 3번 하고 은퇴합니다. 유타 재즈에서 준우승 2번, 그 다음에 레이커스에서 준우승 1번. 자, 기록은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1476경기. 케빈 가넷만큼이나 뛰었는데 가넷의 평균 득점이 18점이 안 됐잖아요. 칼 말론 25득점입니다. 1500경기를 뛰면서 평균 득점을 25점으로 유지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리바운드 10.1개, 어시스트도 잘 뿌렸습니다. 3.6 어시스트. 그리고 케빈 가넷이나 바클리와 마찬가지로 손이 빨랐죠. 1.4 스틸, 블락샷 0.8개. 블락을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통산 누적은 뭐 환상적이죠. 36,000점 이상, 리바운드 거의 15,000개, 어시스트가 파워포워드인데 무려 5,000개 이상, 스틸이 2,000개 이상, 블락샷도 1,145개를 쳐냈습니다. 자, 수상 내역. 네, 정규 시즌 MVP 2회. 그 말인 즉슨 우승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우승이 없다는 뜻이고요. 그게 칼 말론에게 가장 아쉬운 점이죠. 정규 시즌 MVP는 2번이나 받았고 이때 칼 말론의 나이가 34, 36이었습니다. 대기만성형이라기보다는 이런 경쟁력을 나이가 먹을 때까지 잘 유지를 한 셈이고요. 퍼스트 팀은 무려 11년 연속이었습니다. 89년부터 99년. 그리고 세컨 팀 2번인데 서드 팀이 2001년이에요. 요때 칼 말론 나이가 3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장수 오브 장수한 거죠. 자, 올스타전은 14번. 그런데 칼 말론은 대표적으로 NBA 올스타전을 뛰기 싫어했던 아주 유명했던 선수였습니다. 자, 디펜시브 퍼스트 팀 3번. 이것도 놀랍죠. 세컨 팀을 1988년에 받았는데 퍼스트 팀을 받았을 때 칼 말론의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참 특이한 선수죠. 자, 그리고 2010년에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됐는데 참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열심히 했던 선수고 뭐 리바운드도 잘 잡았지만 플레이오프 때 좀 약했고 뭐 새가슴까지는 아니지만 세미 새가슴 정도는 됐고 우승을 달성하지 못했던 게 참 말론 입장에서는 천추의 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위는 당연히 자타공인 팀 던컨이죠. 1976년생 케빈 가넷과 동갑이고요. 1997년 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로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지명을 받습니다. 20년을 뛰었고 그리고 원클럽 맨이었죠. 1392경기 뛰면서 역시나 평균 더블을 유지했습니다. 케빈 가넷과 마찬가지로 평균 19득점, 10.8 리바운드, 어시스트 3개. 가로 수비 혹은 뭐 손을 쓰는 수비가 좋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세로 수비는 기가 막혔죠. 블락샷이 무려 3020개였습니다. 대단하죠. 통산 기록 26,496점, 그리고 리바운드가 15,000개 이상입니다. 15,000개 돌파했어요. 케빈 가넷과 칼 말론이 15,000개 고지에서 아쉽게 고배를 들었는데 던컨은 넘겼습니다. 어시스트도 4,000개 이상, 평균 어시스트가 3개니까 시야가 넓은 거죠. 스틸은 1,025개, 블락샷 3,020개. 자, 수상 내역 화려합니다. 마치 슈팅가드 1위였던 마이클 조던처럼 굉장히 줄이 많은데 챔피언은 총 5번이었습니다. 한 번도 백투백은 없었지만 자, 1990년대 우승했죠. 2000년대 우승했습니다. 2010년대 우승했어요. 서로 다른 3개의 10년대를 우승한 최초의 선수입니다. 서로 다른 3개의 데케이즈라고 하죠.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대단합니다. 파이널 MVP 3회, 정규 시즌 MVP 2회, MVP 수상 경력도 밀리지 않죠. 그리고 퍼스트 팀 무려 10번, 세컨 팀 3번, 서드 팀 2번. 그래서 올 NBA 팀에 15회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올스타에도 15회 뽑혔습니다. 여기에 디펜시브 팀에도 15회 선정됐어요. 15, 15, 15. 이건 진짜 미친 거죠. 15, 15, 15 저거 깨질까요?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저 15, 15, 15는 깨지지 않을 겁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성과가 아닐 수 없죠. 자, 그리고 신인상 당연히 받았고 퍼스트팀 선정됐었고 2020년에 결국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됩니다. 자, 그래서 던컨의 이 15, 15, 15를 볼 때마다 경이롭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팀 던컨이 화려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위대한 그런 유산을 쌓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슈팅가드 때와 마찬가지로 저만의 조코피가 선정한 파워포워드 탑 10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D는 10위로 내리겠습니다. AD는 아직까지 좀 쌓아야 될 누적이 있기 때문에 10위로 내리고 9위를 케빈 맥헤일로 올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AD가 확실하게 맥헤일을 저는 넘어섰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8위, 7위는 제가 플레이를 보지 못했지만 누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 수상,
또 그리고 뭐 위력을 봤을 때 엘빈 에이지 8위, 7위를 저는 바페티티를 더 높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6위는 바클리, 5위 노비츠키, 4위 케빈 가넷인데 저는 야니스를 2위로 올리고 싶어요. 칼 말론 3위고. 자, 물론 AD와 마찬가지로 야니스도 아직까지 쌓아가야 될 게 있지만 저는 야니스가 뭐 기량 발전상부터 그 다음에 MVP 2회, 그 다음에 파이널 MVP 1회, 우승 1회, 그 다음에 디포이 1회, 그 다음에 수비 퍼스트 팀, 올 NBA 팀, 저는 누적은 어차피 뭐 쌓이기도 하겠지만 야니스가 칼말론에 비해서 뭐 밀릴 이유는 없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물론 말론의 누적이라든지 말론의 수상 내역이 대단하긴 하지만 저는 결국에는 야니스가 2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야니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야니스의 수상 내역이나 또 쌓아가고 있는 그런 업적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팀 덩컨의 15-15-15라든지 챔피언 5회에 비하면 야니스가 가야 될 길은 멀지만 저는 야니스가 어느 정도는 제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 자, 여러분께서는 이 순위를 뭐 다 적기에는 또 번거로우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야니스의 올타임 파워포워드 탑10 순위는 몇 위인지 저는 이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저는 야니스를 좋아하지도 않고 고평가하고 싶지도 않지만 저는 2위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니까 저희 애정하는 조코피TV 구독자 여러분께서 야니스의 순위를 또 혹은 AD의 순위를 말씀해 주시면 저도 재밌게 댓글을 또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조코피의 파워포워드 탑10과 배스켓볼 레퍼런스가 선정한 파워포워드 탑10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